네, 조원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저희 방송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출연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이렇게 날을 잡아서 출연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있고 오늘 뭐 장동혁 대표 이제 취임 1주년, 예. 대표 취임 1주년 보면서 아마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조금 예. 전에 이진숙 의원 잠깐 봤는데 그것도 뭐 열심히 여전사로서 그 지지자들 또 국민들한테 궁금한 점 여러 가지를 잘 하고 계셔서 예. 이제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도 외롭지 않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 예. 우리 8월 30일이 창당 9주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2026년 그 겨울부터 예, 맞습니다.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투쟁 10년인데 예. 자유, 정의, 진실 투쟁 10년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진숙 의원 보고 장동혁 대표 1주년 보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제 좀 덜 외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사실 우리 사진 하나 찾아주세요.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눈 맞으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태극기 들고 행진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KBS 안에 있어가지고 밖의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KBS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야 이게 이제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죠? 그 눈보라가 막 휘날리고 막 비바람이 치고 하는데도 우리 조원진 대표님 중심이 되었던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뭐 우리 공화당은 원래부터 당원 중심주의 정당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먼저 실천했죠. 네. 왜냐하면 뭐 우리가 국가 보조금 없이 당원들이 낸 당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원들의 힘이 엄청 셉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년 지난 세월이지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서청대 계실 때 예. 신년에 1년 최애 인사를 드려야 된다. 그 얼마나 춥던지 영하 10m 뭐 이래 내려가는데 그 서청대 밖에 주차장 아스팔트에서 예. 비닐을 감고 잤어요. 전부. 비닐 감고 신년에 예. 새벽에 힘드시면은 안 된다고 그 새해 인사한다고 전부 비닐 덮어서 왜냐면 천막을 못 치게 하니까 비닐 덮어치고 3355 비닐 감고 그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크리스마스 때 또 박근혜 대통령 생신 때 아무튼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가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이다. 지금 이제 2017년, 2016년 그 거짓의 광풍들이 다 하나하나 밝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보수 대통령 두 분이 탄핵되는데 거기에는 항상 배신자가 있더라. 배신자.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배신자들이 뭐 정치적인 노선을 따르러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은 문재인 좌파들이 정권 잡을 테고 그러면 그들이 했던 행위들이 너무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더 심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재명이 탄핵 뭐 감사원장까지 31번 탄핵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 23개 어마무시한 법들이 지금 이제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법들이 통과되면은 나라 망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만 했으면은 탄핵까지 갔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이라는 자나 뭐 김무성, 유승민이라는 자들이 고개를 쳐들고 나라를 다 망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배신이다. 그리고 자유파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예.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노선을 해서 그래 한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거하고 다 경험에 반대해서 했다. 그런 부분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한 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탄핵시키면은 야 이게
이 어마무시한 악법들 통과시킬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좌파 독재를 막 할 텐데, 예. 그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 그 배신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이나 이자들 이제 소위 그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 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의 상황들을 봤잖아요. 예. 자기는 또 그 탄핵할 때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중심에 있었던 그 조사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이제 좌파들이 이재명이 정권 잡고 이재명 정권 잡으면은 악법 다 통과시키고 악법 통과시키고 나라 망한다. 이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배신하죠? 그러놓고는 지금은 뭐 다른 얘기를 해. 그거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체제에 대한 배신과 국민에 대한 자유파 국민에 대한 배신 그러한 배신들은 우파에서는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매섭게 예.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오늘 그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에서 여론조사 비교를 좀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차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기 이후에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 그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우리 조원진 대표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저랬습니다. 거의 20%에서 30%포인트 격차가 났어요. 저기 이제 바른정당 나가버리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21, 21, 35. 그리고 그 오늘자 나온 어제 펜앤마이크 저녁 보도 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 숫자상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제일 첫 번째 카드 뉴스. 네,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결국은 장동혁 지도부의 역할이 아주 컸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그냥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좌파 언론은 물론이고 그냥 국민들을 선동해가 속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잘 모르세요. 그 안에 계셔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석방 투쟁할 때 행진을 하잖아요. 예. 그걸 보고 또라이라 그래서 이랬다고 전부.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저게 거짓인데 저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가 선동이고 조작됐는데 예. 이게 확실한 그게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먹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예. 그것이 탄핵이나 내란으로 갈 상황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다르죠. 또 하나는 국민들이 한번 속아봤잖아요. 예. 그리고 좌파들의 그 행태들이 또 조중동들의 자기 살아나기 위한 그러한 배신 행위들을 너무나 잘 봤고 예, 예. 그런데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무 죄가 없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롭고 힘든 서글픈 투쟁을 했어요. 사실은 서글픈 게 서러운 투쟁을 우리 했는데 네. 지금은 뭐 장동혁 대표부터 뭐 이진숙 아까 의원이나 김태규 의원인가? 예. 뭐 이런 사람들 또 지금 지도부들이 잘 버티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제 좌파들의 속성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예. 배신자들에 대한 단호한 국민들,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 예.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 아쉬운 것은 그런 배신자들은 껴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2의 이 탄핵의 배신자들이 생겼잖아요. 예. 또 제3의 배신자들 이번에도 처단 못하고 이번에 또 정치판에 나가서 끄떡거리면은 보수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네. 좌파들은 공작이잖아, 공작. 대놓고 공작. 예. 옛날에는 공작이라면 뭐 뒤에 숨어서 하는 건데 예. 이재명은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경험 골프 치고 예. 불러가 골프 치고 대놓고 하는데 안 대놓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 공작 정치 하잖아요. SK하고 삼성 이재용이나 최토희 불러가지고도 명시적 유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시적 유인. 맞습니다. 그래 슈퍼에서는 이번에는 제발 분리를 좀 하자. 이번에도 한동훈이가 계엄 잘못했으니까 한동훈이 저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인은요 한 수는 앞에 봐야 돼. 그렇죠. 특히 지도자가 된다 하면은 최소한도로 네. 서너 수는 앞에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10년도 안 된 세월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또 그렇게 똑같이 리바이벌을 해가지고 탄핵에 앞장선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탄핵 안 했어도 될 문제였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서 이번에만큼은 정리 좀 하자.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사람이 좋아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강하게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장동혁 대표 오늘 그거잖아요. 시스템을 바꾸자. 예. 시스템을 바꾸면은 그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인재들을 뽑을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 정당의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또 새로운 시스템을 예. 만들기 위한 그러한 순환 작업들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당의 체질을 내부의 개혁으로부터 하자. 그게 이제 소위 장동혁 대표가 오늘 강조했던 당원 주권 정당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사진에 우리 공화당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당원들과 함께 뭐랄까요, 행진 집회 하는 사진을 저희들이 조금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힘 혁신 버전 2.0으로 간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당원 주권 2.0 시대 열겠다. 이 당원 주권을 먼저 하신 우리 조원진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 예. 그것이 특히 보수 정당에 가야 될 길이다. 보수 정당은 너무 의원 중심의 기득권 정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탄핵에 앞장선 사람도 의원들이고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지 않고 굴종한 사람들도 보수 정당의 의원들이었고 예. 당을 깨고 나와가지고 보수 정당 개멸시킨 사람들도 보수 정당의 의원들이었어요. 예. 이제는 10년 동안 저는 이제 이 10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다음에 문재인 5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그 대선 불복,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그 탄핵하고 예산 안 주고 그러니까 입법 독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그 예. 3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이재명. 이거는 이제 10년인데 이 10년을 소위 암흑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예. 이 암흑의 시대를 만들었던 혹은 암흑의 시대에 있었던 그 3선 이상의 중진들이 자당의 대통령, 보수 대통령이 두 번이 탄핵이 됐는데 아무 책임이 없이 그냥 우리 이장 넘어가서 공천 받아서 다음에 총선하면 이길 수 있어.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은요 이미 이재명 정권에서는 2030이 레드카드를 던졌잖아요. 예. 그런데 그 레드카드는 국민의힘 중진들한테 똑같이 던진 거예요. 왜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지 못하고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당신들 희생하지 않고 이재명 정권에 왜 굴종하냐. 지금 보세요. 악법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도 누구 국회의원 한 사람 머리 깎았다 한 사람 못 봤어요. 맞습니다. 의원직 사퇴하고 그냥 맞습니다. 단식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죠. 단식하는 사람 못 봐서 그런 의미로 봐서는 이번에 이러한 2028년 총선이나 2030년의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암흑의 시대를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희망의 시대로 바꾸려면은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세대 교체는 나이의 세대도 물론 있지만은 이 가치, 이념의 공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희생이 이제는
뭐 저는 중진들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예. 후배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많은데 예. 누군가는 이 보수의 2028 총선이나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박근혜 대통령 때요. 아무도 희생 안 하더라고. 저 혼자 탈당해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지금도 그 시간이 돌아오면 저는 탈당해서 다시 아스팔트로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정치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위 가치,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체성의 가치는 자유민주 체제, 자유시장, 자유통일 아닙니까? 예. 여기에 반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게 눈치 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해는 누가 가요? 본인들은 굴종하고 한번 눈 감아보고 해외 가버리고 저도 그 당시에 탈당할 때 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 달만 좀 바깥에 갔다 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불이고 이게 거짓인데 어떻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 불의와 거짓을 알면서 거기에 눈 감을 수 있느냐. 그럼 정치를 안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나마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면 되겠느냐. 이랬더니 그건 안 된대. 예. 그래서 그때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탈당의 카드를 썼잖아요.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입장을 조금만 더 내려놔 봐라. 그러고 지금의 이재명의 포괄적 독재, 예. 그다음에 민주당의 일당 독재,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고 싸울 수 있다고 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예, 예. 그러면은 스스로가 자기의 진퇴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제는 스스로 좀 나눌 필요가 있다. 그걸 얘기 안 하고 국민들이 이건 2030이나 보수 국민들은 국민의힘 중진들한테 레드카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재명 1년 2개월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야당인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싸우지 않아.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니까 화살을 어디로 돌려요? 싸우고 있는 장동혁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누구도 길에서 잠깐 봤는데 친한 게 반장동혁이 있는데 해서 대세를 아직 당신들 모른다고. 뭐 그저 수도권 얘기하기. 지금 수도권 2030들이 당신들 다 버렸다. 당신들이 지금 장동혁 쫓아 보내면은 당신들 잘 될 것 같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항들을 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당원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깥의 대세를 몰라. 그래서 제가 바깥의 대세는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뭐 별로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오늘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 생각은 1년 동안 내공을 많이 길렀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자기 몸에 배겨 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실천해보고 단식도 해보고 올공회도 가보고 피리버스터도 최장 시간 해보고 막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배겨요. 그게 체질적으로 오늘 보니까 많이 차분해지면서 이 내용도 좋았지만은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하나 업그레이드된 지도자로서의 품성도 이제 갖췄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말씀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대세 바깥의 국민 여론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중진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현역 배지들을 좀 정신 차리게 하려면 당협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뭐 당대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원 직선제 하면 이게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당원 직선제를 하면은 당원에 대한 눈길을 당협위원장들이 돌리죠. 지금 당원 직선제에서 현직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데 그냥 편하게 당협위원장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화살을 안 맞고 저렇게 안 나가면은 그 2030의 이재명의 불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이제 화살 쏘면은 그때는 용태야.
삼선 4선 전원 퇴진해라고 이제 나온다고. 예. 그것을 막아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동혁 대표라니까. 아. 그것을 막으면서 그게 이 사람들이 정치력이 약하다는 게 장동혁 대표가 없어. 예. 그러면은 바로 지금 바깥에 이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이 왜 이재명 너 나빠? 이재명 너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아까 장동혁 대표 국민 주권을 회복하겠다 했잖아요. 예. 그 국민 주권에 국민의 삶을 회복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국민의 삶은 이재명한테 스타트로 민주당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지만은 그들과 싸우지 못하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숫자가 적어서 못 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머리를 다 깎고 단식도 하고 막 부딪혀가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어. 예. 그건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재명한테 가면서 동시에 지금 국민의힘 그것도 중진들한테 화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화살은 결론은 뭡니까? 중진 퇴진이야. 그렇죠. 그게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의 그러한 화살들을 막아주고 있다.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 아하. 당원 주권주의라 가지고 당원 경선하면 현직 의원 쫓겨날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그렇죠. 아, 이제 비례대표 빼고 아니 도대체 몇 명이 그거 하는데 그건 한편 딱 생각하면 야 저거 이 장동혁이가 나서서 말이야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 요거도 싸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3선들 4선 이상들 뭐 다 뭐했냐고. 예. 그런데 하는 짓거리가 하는 게 당원 중심 주권 정당으로 하자 했더니 아니야 의원 중심 정당하래. 아니 의원 중심 정당 하자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게 말이 되느냐. 국민들한테 우리 요거도 먹는 거 모르냐. 예. 당원 주권 정당으로 그래가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면은 당신들한테 쏟아질 특히 영남권 공천만 주면 당선되는 65군데 또 한 뭐 20군데 더 공천만 받으면 되는 적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장동혁한테 고마워해라. 왜? 그 화살 당신들한테 화살을 장동혁 대표가 다 막아주고 있다. 그런데 당원 주권주의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발한다. 그게 정치력이 아직도 멀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그만뒀다. 예. 누가 나와도 지지율 견인뿐만이 아니라 못 견딥니다. 예. 이미 당원들이나 이미 국민들 자유우파 국민의 당원이 아니라도 자유우파의 보수 성향을 가진 이제 국민들은 이미 너가 안 돼. 이재명도 안 되고 김민석 정청래도 안 되지만은 국민의힘 너가 중진들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오세훈이 이제 1년 6개월인가 뭐 얼마 받았잖아요. 오세훈이가. 예, 그런데 예. 그 이제 실형 실형은 아직 벌금 1,000만 원. 예.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최종심이 나와야죠. 예. 이제 얼마 나왔죠, 오세훈이? 벌금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예. 이제 그럼 당선 취소됩니다. 대법원의 아니, 결과가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데 오세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으면은 난리 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오세훈 살리기 운동을 한다든지 예. 뭐 아까 이준석 이번에 당원권 의원 제명 결의안 통과시키고 난리 하니까 그거 벌써 10만 명 넘어가잖아요. 안 돼 이래가지고. 예. 그런데 오세훈이 살려야 돼. 안 돼. 이번에 너것들이 오세훈을 권력의 그거로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 안 돼. 예. 이런 부음이 100만 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민심을 너무 모르는 거야. 어제 국회에서요. 미래혁신 포럼이라고 회장이 울산의 김기현 의원이고 축사를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하던데요. 거기서 다 장동혁의 지난 1년은 역사적인 퇴행이다. 윤리위를 동원한 정치는 하위의 정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은 그러면 안 되지. 자기도 100% 당원 투표에 의해서 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나경원을 집단적 반이성주의로 배현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쳐냈잖아요. 네, 이지매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그걸 퇴행이라고 하면 되나? 본인 당대표 때 얼마나 많은 패배를 봤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그럼 김기현 의원 저랑 뭐 친구 사이고 이런데 조금 자제들을 해라.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이 대서를 막을 수 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몰라 바깥의 상황을. 그런데 어떻게 장동혁이 그래 1년 동안 퇴행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지율이 올라가지?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장동혁 잘못이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저가 잘해서 하는 건가? 저가 뭐 했는데? 도대체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김기현이나 중진들이 뭘 했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했는데? 예. 악법 하나 아무것도 못 맞고 그냥 침묵하고 굴종한 것밖에 더 있어요. 예. 그런데 너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 억울할 것 같아.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의 핵심들이 다 돌았어. 김기현 당대표잖아. 그 다음에 뭐 누구야? 윤한홍. 그 다음에 윤상현. 이철규. 아니 우리가 아는 친윤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다 돌아서는데 친윤도 아닌 장동혁이 지금 친윤 그거를 지금 떠안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만 내려놓고 보면은 보여요. 예. 이 판이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갈 화살을 자기가 막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장동혁이 퇴행이야. 그렇게 할 자격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볼게요. 물론 뭐 저하고 친한 중진들도 있지만은 이 판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1년의 구상을 폈잖아요. 예. 그럼 장동혁 대표 1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1년을 가는 것은 그 장동혁 대표의 지지율이 더더욱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0% 이상 이길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고 이재명은 30% 초반으로 내려간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국민의힘만 조금 그 정리가 되면은 야당 분열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이재명이 30% 초반 되면은 김민석이가 이재명 앞장 세워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어요. 그럼 야당들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재명을 가장 먼저 배신할 사람이 김민석이다. 그렇죠. 왜? 자기가 대권 가도에서 총선에 지면은 또 총선에 공천에 개입하고 뭐 이렇게 이재명 예. 쪽에 뭐 지명해서 개입하면은 김민석이 그냥 가겠어요? 그냥 왕따 시키든지 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갈 거다 이래 되잖아요. 그래 되면 결국은 야권 분열로 야권이 아니라 민주당 저기 여당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저는 이제 뭐 오늘 1주년 계기로 해서 장동혁 대표한테 힘이 더 실릴 거다. 예. 더 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본인들이 뭐 욕 안 나도 몰려면은 그냥 침묵해라. 침묵을 좌파들하고 저렇게 악법 만들고 폭정할 때는 침묵하면 안 되지만은 예. 너가 잘못했는 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 당원의 80%가 너희들이 잘못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너희들이 나서면은 그거는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재명 보고 내로남불 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 중진들이 내로남불을 너무 많이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보니까 아까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정평가가 다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조중동이나 좌파 매체에서 뭐 국민의힘당이 지지율 떨어지면 영남 자민련이다 뭐 이렇게 조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거꾸로 호남 자민련 현상이 심화된다 지금.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이 싫다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50% 넘는 여론조사가 지금 한 4군데 5군데 나오는데 호남 지역 빼고는 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50% 60%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도 지금 반 이재명 부정이 30%가 넘게 나오는 저 여론조사에 나오잖아요. 예. 저래 되면 이제 호남부터 보면은 호남은 제3의 대안을 찾을 것 같아요. 제3의 지금 뭐 호남에 800조 뭐 얘기까지 반도체 공장 얘기한다 저래 나온다는 것은 이미 호남의 민심은 좀 떠났다. 예. 특히 이제 전북
쪽에 민심은 더더욱 많이 떠났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좌파들 잘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소위 좌파들의 세력 구성이 좀 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 구도가 계속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저게 사실은 한 2달 전에 왔어야 되는데 예, 예. 이 전당대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하면서 컨벤션 효과. 예. 저게 조금 늦춰졌어요. 예, 예. 그래서 저런 구도는 좀 더 심화된다. 예. 근데 그것을 막으려면 이제 돈 푸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이제 돈 풀고 뭐 하면은 돈은 받으시는데 지지는 안 하면 됩니다. 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 아이고 예. 돈 주면 받을게. 그런데 막 네 하는 꼬라지 보이긴 안 되겠다. 예. 아니 제주도의 보안수 사건 문제 국민의 대부분의 국민이 야 이거 대책 없이 뭐 보안수 사건 하면 어쩌라고 했는데 사건 터졌어. 경찰들 지금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 남이 얘기해. 그러면 보안수사관 폐지하려면 경찰한테 모든 수사 권력이 가면은 예. 경찰 개혁을 이 보안수사권 폐지됐을 때 모든 권력이 경찰한테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늦춰가지고 예. 그러면 전에 경찰의 시스템을 바꾸고 뭐 수사 경찰에 대한 보안을 하고 경찰 내부에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짜내고 막 이런 게 필요하죠. 제가 이 내용을 예. 좀 잘하는 게 행안이 있었으니까 경찰 구조를 알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제주도에서 난리가 났어. 뭐 시체가 말이지 4개인가 막 아유, 나오고 막 예. 이래가 난리 나니까 저는 또 이 얘기하면서도 아유 제주도민이 무슨 죄가 있나. 그런데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 앉아가 그저 경찰 개혁 TF 만들어야 그 전에 해야지. 그러면 경찰 TF 만들어 가지고 실행하고 하는 그 동안의 공백은 또 그게 만든다고 되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면 그 동안의 공백은 국민들이 다 피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 카드 좀 내려주시고 지금 그 당내에 국민의힘 당내에 지금 징계받아 가지고 당원권 정지가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 뭐 권영진 의원도 뭐 당원권 정지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혹시 또 이거 차기 총선에서 이분들이 아마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출마를 하더라도 이 징계받은 전력 때문에 컷오프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댓글에도 나오지만 우리 조원진 대표님 국민의힘하고 어떤 연합이 되거나 또는 뭐 새로 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좀 원내에서 하실 수 있는 좀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장동혁 대표 1년 기자회견 중에서 예. 소위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을 가치를 같이 하는 그런 보수는 다 같이 연대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거기에 가장 앞에 가 있는 게 우리 공화당이라고 보고요. 예. 우리 공화당은 한번 보세요. 창당 9년, 투쟁 10년인데 우리 공화당에 구설이 있는가요? 돈 문제 있는 거 보셨어요? 구설도 없어요. 예. 그리고 당원들이 당비 내니까 당원들의 자부심이 엄청 강해. 예. 그런데 국회의원 의석을 뭐 이제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이제 원내로 들어가자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가치와 철학, 소위 우리가 당원 주권주의를 먼저 실천한 정당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 주권주의를 항상 얘기하는 예. 제 명함에도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 슬로건이 제 명함을 예. 타고 다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투쟁을 한 10년 하니까요. 좌파들을 너무 많이 알아요. 예. 예. 좌파들에 대해서. 예. 이재명 제가 이재명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파들을 총선 대선에서 이기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시피 좌파들 연구하고 이겨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 연대 통합했을 때 도움이 될 거다. 뭐 국회의원 한석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이제 보수 대통합의 길을 열어가면은 가치 정당 2.0의 핵심이 보수 대통합의 가치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댓글에 어느 분이
대구 달서병 지역구에 조원진 대표님 좀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원래 달서병입니다. 예. 자, 오늘 조원진 대표님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동혁 대표의 당대표 1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점은 방향을 제대로 가지고 가신다. 그리고 당원 주권주의의 후퇴는 없다. 그 당원 주권주의를 통해서 국민 주권주의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이재명의 포갑에 대한 원상 복귀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의 그 오늘 밝힌 구상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딴지 거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더 나가면 이제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왜냐 그러면은 나가려면은 한동호하고 손잡고 신당 만들어 봐라. 너가 5%도 안 나온다. 뭐 한동호의 오세호의 뭐 김기의 그다음에 누구 유성미 김무서의 뭐 다 손잡아 봐. 지지율 나오는가. 그래서 그렇지 않고 안에서 떠들더라도 대안을 가지고 떠들어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은 이제 그만해라.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파 국민들이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지지율로서 여론조사로서 레드카드를 던졌듯이 국민의힘에 비겁하고 용기 없고 소위 말하는 그 자기 중심주의 정치만 하는 국민의힘 중진들한테 레드카드 던진 거다.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2028 총선이나 2030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보수가 하나 되는 그러한 이제 정치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공격 안 하고 그냥 이제 장동혁 대표를 인정하고 우리가 보수가 하나 돼서 이재명하고 싸웁시다. 그래 되면은 또 그 사람들도 껴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신에 앞장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강 정리를 하자. 그런 입장으로 봐서 오늘 이 장동혁 대표의 1주년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소회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8월 30일이 창당 9주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8월 29일 날 11시에 경북 의성체육관에서 우리 창당 9주년 창당 기념식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아니 우리 공화당이 뭐라는 거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진숙 의원, 조원진 대표님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한 예리한 논평 분석 들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